강릉시가 산불 1차 피해 조사를 마친 결과 피해액이 4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유시설 건축물 피해가 크게 늘고 농가 피해도 많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27년간 사용한 강원도 로고와 캐릭터가 새롭게 변경됩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의원들의 재산 변동을 봤더니 대체로 지난 신고 때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백시가 미이용 산림자원 청정수소 생산특구로 지정되면서 동해 삼척 액화수소 규제 자유특구와 함께 강원 남부권이 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강릉 경포 일대 대형 산불의 피해 규모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축물 피해는 266채로 처음 조사보다 크게 늘었고 저온 저장고나 농업창고 등 농가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재산 피해만 4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민들은 임시거처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강릉 남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은 순간 풍속 초속 30m의 태풍급 강풍을 타고 1시간 만에 해안가까지 덮쳤습니다. 8시간 만에 진화되긴 했지만 산불 피해 면적은 379헥타르, 축구장 530개 규모입니다. 강릉시가 1차 재해 조사를 마쳤더니 인적 피해는 사망 1명에 부상 26명 등 27명, 재산 피해는 15개 분야 398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건축물 피해는 266채로 집계돼 처음 조사보다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화마는 비닐하우스나 저온 저장고, 농업창고, 축사 등 농업시설도 집어삼키며 피해 농가가 156곳에 이릅니다. 경포와 사근진의 공공건물 5곳과 공원 11곳, 가로 보안 등등 공공시설의 피해도 58억 원이 넘어섰고 방해점과 인월사 등 문화유산의 피해액은 7억 원입니다. 이번 산불은 강릉 최고의 관광지 경포 일대를 덮치며 주택과 상업시설이 잇따라 불에 탔고 이재민은 217가구 48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임시 대피소인 강릉 아레나에서 머물던 이재민은 서서히 임시 거처로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LH 임대주택의 30가구가 펜션이나 호텔 등의 숙박시설 남은 객실에는 121가구가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곳 이젠에는 현재 17가구 60여 명이 이주해 왔습니다. 가족 단위로 객실이 제공돼 임시 대피소 시절보다야 몸은 조금 편해졌지만 여기에 정을 붙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편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도 완전 거주지는 아니니까 또 언제 또 여기서 나가게 되면 또 어디로 또 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조금 걱정스럽고 그렇게 많이 편치는 않아요. 그는. 또 전답 근처에 머물고 싶은 농민에게는 이동식 주택도 제공하기로 하는 등 이재민 구호 대책에도 나섭니다. 피해액이 가산정되더라도 50%를 선지급하는 방향, 또 보험료를 좀 지급 유예해 주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은 이미 공표돼 가지고. 한편 강원도와 중앙합동조사반이 오는 24일까지 2차 조사를 마무리하면 다음 달 초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 계획이 확정됩니다. 강릉시는 복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5월 말까지 피해 건축물 철거 및 긴급 벌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 임시 조립주택 입주 및 공공시설 복구를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긴급 피해 복구 비용으로 최소 2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온정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 산불 피해 지역에서 혼란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치는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절도 사건은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어 이재민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산불에 뼈대만 남기고 타버린 펜션. 낯선 남자의 등장에 고성이 오갑니다. 잠깐 놔! 불탄 펜션에서 그나마 멀쩡한 의자를 몰래 가져가려던 남성을 펜션 직원이 붙잡았습니다. 남성이 타고 온 차량 안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물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 보신 분들한테 한 번 더 염장을 더 지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게 더 속상한 거죠. 여자 가방이랑 김치통,
그러니까 생활용품 같은 게 차 안에 가득 들어 있었어요. 현장에서 붙잡힌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 펜션에서 필요 없을 것 같은 의자를 치워주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차 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한 절도 신고가 없다 보니 이 남성을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좋은 취지로 했으니까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한테 허락을 드립니다. 벽면이 타버린 펜션에서는 바비큐용 화로대가 사라졌습니다. 너무하죠. 뭐 이런 것까지 불났는데 이런 것까지 고철로 팔러 가져갔나? 취재진이 피해 지역에 머무르던 동안에도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여기 뭐 주인분이신가요? 그러면 어떤 거 하러 오신 거예요? 산불 취해지 돌아와가지고. 뭐 치에서 나오신 건가요? 그러면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네, 받아가지고. 2019년 고성 산불 때도 작년 울진 삼척 산불 때도 등장했던 절도범이 이번 강릉 산불 현장에도 또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간 발자국도 많아요.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서 보고 물건들을 가져가고.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지키려고 경찰에 하소연해보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일단 폴리스나 지금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지금 요청을 했으니까 경찰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도둑들이 들끓는 거예요. 화마에 초토화된 삶의 현장, 그곳에 도범까지 등장하면서 이재민들의 고통을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강릉 산불로 집이 불타 대피소 등에서 머물고 있는 학생은 유치원생 2명, 초등학생 12명, 중고등학생 5명 등 모두 19명으로 학습 지원과 학습 용품 지원, 심리 상담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구호단체에 명단을 전달해 긴급 지원 등의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오는 6월 강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가 바뀔 텐데요. 특별자치도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로고와 캐릭터가 확정됐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쓰고 있는 강원도의 심벌과 로고입니다. 강원도의 땅과 수려한 자연 환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난 1997년부터 26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6월이면 바뀝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의 새 로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국민 온 오프라인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로고 후보는 3가지입니다. 특정 글자를 화살표 모양의 강렬한 색깔로 디자인해 강원의 성장을 표현한 안과 붉은색으로 강원의 영문 이니셜 G를 심벌로 만들어 밝은 미래를 제시한 안, 강원도의 자연을 푸른색 계열의 물결 모양으로 표현한 안입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안이 채택됐습니다. 심벌 없이 온전히 한글 문자만으로 로고를 쓰는 곳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처음입니다. 디자인 기본안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더 다듬고 응용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작업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인기를 끌었던 범이, 곰이 캐릭터도 바뀝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난 다음인 2019년부터 썼습니다. 팬클럽이 있을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IOC와 저작권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사용된 수어랑 반다비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캐릭터는 2개로 압축됐습니다. 호랑이와 반달 가슴곰은 그대로 씁니다. 이라는 귀엽고 안정적인 형태로 디자인했습니다. 이 안은 민화에서 차용했습니다. 민화에서 방금 튀어나온 전통적인 멋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캐릭터는 이란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캐릭터 이름입니다. 지난해 11월 상금 500만 원을 내걸고 공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상작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원도는 일부 수정을 거쳐 특별자치도의 로고와 캐릭터를 조만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의원의 재산 목록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신고 때와 비교해 재산이 늘어난 인물들이 대체로 많았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 출마자로 거론되는 강원도 현직 국회의원 등 9명은 지난해와 비교해 대체로 재산이 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라 재산이 늘어난 폭도 달랐습니다.
정권 초부터 이른바 윤핵관으로 분류된 권성동 의원이 작년보다 6억 7천만 원, 검사장 출신의 유상범 의원은 4억 8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인 이철규 의원과 수석 대변인을 지낸 박정하 의원, 윤 대통령 지지 모임인 국민공감의 이양수 의원도 2억에서 3억가량 늘었습니다. 반면 도지사 낙선 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임 중인 이광재 전 의원은 지방선거 펀드 수익을 상환하면서 6억 6천만 원이 줄었고 재선의 송기헌 의원도 1억 3천만 원가량 재산이 줄었습니다. 권력과의 거리는 의원들이 받은 공식적인 정치 후원금에서도 확인됩니다. 권성동 의원은 정치자금 계좌에 4억 원, 이양수 의원은 3억 4천만 원이 들어있는데 두 사람은 이번에 신고한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4번째와 5번째로 많은 잔고를 기록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한 증가액에서는 이양수, 권성동, 이철규 의원이 1억 원 이상, 유상범, 박정하 의원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의원들의 재산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건 역시 부동산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억 9천만 원 오른 25억 5천만 원으로 신고한 유상범 의원,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강릉 아파트 등 두 채에서 2억 5천만 원이 오른 권성동 의원이 눈에 띄는데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됐습니다. 권 의원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이 포함되면서 예금도 3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2년 전 태백 지역에 완공된 플라즈마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수소 생산과 관련된 각종 규제에 막혀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태백 지역을 미이용 산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수소 생산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해 도내 전체 수소 산업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태백시 철암동에 건설된 플라즈마 바이오매스 발전소. 바이오매스와 폐, 플라스틱 등을 연료로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구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이오매스, 즉 미이용 산림자원인 폐목을 태워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은 관련법이 없어 2년 넘게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 활용 규제 자유 특구로 태백시를 지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바이오매스 청정수소는 폐목을 태워 나오는 합성 가스에서 수소를 생산해내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합성가스에는 CO와 H2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H2만 빼내는 거예요. 추출하는 거는 이제 우리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이에요. 실증 사업이 성공하면 하루에 수소 700kg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데 태백에 추진 중인 산림목재 클러스터와 연계해 관련 기업 입주에 따른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내 수소산업은 지난 2020년 동해 삼척의 액화수소 규제자유 특구를 시작으로 이번 태백 청정수소 특구까지 지정되면서 강원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백에서는 강원도의 많은 폐목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동해 삼척은 수소를 액체로 저장하고 운반하는 산업 기반을 조성해 우리나라 수소 산업의 차별화된 산업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하는 청정에너지 사업과 앞으로 수소에너지 물류 및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칠 액화수소 산업을 통해서 강원도의 친환경 이미지가 더욱 부각이 될 것으로. 액화수소 기술 산업을 선점한 강원도가 지역적 특성인 산림 자원을 활용한 수소 생산까지 더하면서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삼척시가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삼척시는 방사능 방제법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정해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 아무런 국가 지원 없이 주민 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 지우고 있다며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원전 동맹은 주민 서명을 받아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 유천초 사태와 관련해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던 현직 교사들이 도교육청에서 경찰에 강제 연행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릉 유천초 공대위는 지난달 28일
춘천에서 경찰이 교육감을 기다리는 교사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고 사지를 들어올려 연행하는 등 폭력적 수사에 이어 교사 한 명에게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영장 청구 기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3천여 명이 서명에 동참해 무리한 폭력 수사가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직된 공직 문화와 낮은 임금 인상률, 업무 과중 등으로 젊은 층의 탈공직화가 늘어난 가운데 속초시에 임용된 젊은 신규 공무원들이 매년 10명 남짓 공직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속초시에 임용된 MZ세대 공무원 231명 가운데 38명이 퇴직해 연간 10명 안팎이 공직을 떠났습니다. 속초시는 내일 시장 주재로 지난해 임용된 신규 공무원 79명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신규 직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받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